올라갈 때는 쉬운데 내려올 때가 힘드시다고 그래. 밤에 잘 때도 아프고 일어날 때, 앉을 때 더 통증을 느끼고. 수술을 갖다가 여유 없어서 하지도 못했지만 해도 나이가 많이 먹어서 날 것 같지 않아서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온돌 문화가 빚어낸 대표적인 한국형 노인성 질환, 어르신들의 고질병, 관절염.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동작을 자주 하는데요. 그래서 무릎이나 엉덩이 관절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날씨가 추워지면 병원에는 관절염 환자로 넘쳐나는데요. 하지만 이 관절들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금세기의 위대한 치료법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건강백과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백과의 정경진입니다. 이제 평균 수명 80세를 바라보는 장수사회가 도래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척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관절 건강은 가장 기본이 되는데요. 다른 신체 부위가 건강하더라도 절뚝거리거나 걷는 것이 불편해 다니고 싶은 곳을 제대로 못 다니는 고충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즉 관절이 얼마나 튼튼한지에 따라 그 노후의 질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오늘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관절 건강, 바로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알려주실 분은요, 서남병원 정형외과 전병혁 전문의입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전에는 관절염이라고 하면 60, 70대 어른들의 얘기라고 생각했는데요. 요즘에는 저 같은 20대 여성들도 무릎이나 허리가 가끔 아픈데요. 혹시 이게 관절염이 아닌가 의심돼서요. 관절염은 과연 무엇인가요? 네, 관절염이란 뼈와 뼈를 연결하는 관절 끝에 있는 연골이 닳아 없어져서 뼈의 변형을 일으키고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그래도 무릎이나 척수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관절염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알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관절염의 증상은 어떤 것으로 나타나나요? 초기 증상은 걸을 때 무릎 안쪽에 통증으로 시작되고요. 또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어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관절에서 소리가 나거나 심하게 붓고요. 또 말기에는 다리가 이제 O자 형태로 변형돼서 관절이 완전히 펴지거나 굽혀지지 않게 돼서 거동이 매우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 중요한 증상입니다. 그렇다면 또 어떤 경우에 관절염이 생기고 악화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첫 번째는 노화입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관절염이 어느 정도는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과체중입니다. 체중은 관절염 최대의 적이라고 하는데요. 체중 조절만 잘해도 통증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노동 강도입니다. 무리하게 노동하거나 쪼그려 앉기 등 무리한 자세는 반드시 피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충격 등 외상으로 발생한 관절 연골의 손상이 관절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관절염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과체중이 있다면 체중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관절염 초기에는 약물 및 물리치료를 합니다. 만약 관절 연골이나 반월상 연골에 부분적 손상이 있다면 관절경 치료를 시행해 볼 수 있고요. 위의 치료로 해결되지 않는 말기 관절염에서만 선택적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 수술이 있었군요. 그렇다면 인공관절 수술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우선 하반신 마취를 하고요. 무릎 앞쪽을 10cm 정도 절개를 한 후 닳아 없어진 연골 부위를 얇게 잘라낸 후 치아에 금리를 씌우듯이 특수한 금속 마그를 위와 아래에 씌우고 그 사이에 윤활 작용을 하는 특수한 플라스틱을 삽입하고 다시 봉합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으니 좀 마음이 놓이긴 하는데요. 그래도 수술이라고 하면은 뭔가 두려움이 먼저 앞서게 되는데요. 입원 기간이나 또 비용적인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수술 후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수술 2주 정도 후에 퇴원하실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대부분 항목이 의료보험 적용이 되고요. 또 본원은 시립병원이라서 상대적으로 합리적 가격으로 수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술 후에는 어떤 점이 좋아질까요? 네, 수술 후 대부분의 통증은 약 3개월 정도 지나면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약을 안 먹어도 되고 그로 인한 위장장애에서 해방되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요. 아프지 않고 움직일 수 있으니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됩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 다닐 수 있고요. 오래 걷고
수영하고 골프, 가벼운 등산, 스포츠 댄스 등 적당한 정도의 활발한 운동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술 후 관리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수술 후에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네, 퇴원 후 특별한 치료는 필요 없지만 한국인들은 맨바닥에서 생활하는 자식 문화가 많은데요. 인공관절 수술 후 쪼그려 앉기 등 과도한 구부림은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침대, 식탁, 저변기 등을 이용한 입식 생활로의 생활 변화가 필요하고요. 인공관절은 수명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노동이나 운동 또 비만하게 되는 경우는 피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공관절은 염증에 민감하기 때문에 몸에 사소한 염증이 생기더라도 반드시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매년 한 번쯤은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수술을 결정하거나 또 병원을 선택할 때 저희가 고려해야 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건데요. 모든 관절염 환자에서 수술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인공관절 수술은 관절염 치료의 마지막 선택이고요. 얻는 것이 크지만 반드시 잃는 것도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수술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65세 전후의 적정한 나이의 말기 관절염 환자에서만 선택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선택하여 적절한 수술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무분별한 수술은 좋지 않다는 점, 또 수술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백과의 정경진이었습니다. 양천구민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백과는 계속됩니다.